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등교길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고3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등교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고3 등교 첫날인 어제 20일 인천 미추홀구 인왕고 3학년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찾은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학생 각각 어머니와 동생, 어머니에게 전파를 한 바 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은 7일과 9일 각각 3시간씩 수강생 80명, 90명에 해당하는 연수구의 최대 입시학원을 찾았고요. 수강생 중 일부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고3 전국 학력평가 예정대로 실시, 인천은 등교하지 않습니다. 어제 개학 첫날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귀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대목이 과연 아이들의 실제 등교가 괜찮느냐라는 학부모들의 걱정과도 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어제 119 등에 실려서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무려 127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등교하자마자. 확진자가 2명 나온 인천에서는요. 66곳 고3 학생이 전원 귀가 조치됐고요. 안성에는요. 9곳에 대해서 등교가 중단됐고요. 경북은요. 33개교 학생 111명이 고열과 설사 등을 호소했고요. 대구에서는요. 21명이 수업 중에 미열,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등교를 하자마자 등교가 중단된 고등학교가 수십 곳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오늘 또 전문 의견 주실 김정기 교수님 또 급하게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십 곳입니다. 이대로 개학 괜찮을까요? 네, 일단 개학 자체가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심 증상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확진 판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등교 수업을 강행을 해도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등교 수업 첫날, 등교 개학 첫날 이렇게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왜 다수 발견이 됐느냐. 예. 그러니까 애초에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집에 통신문을 보내서 실제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의심 증상, 특히 고열도 있고 설사도 있는데 설사 같은 그러니까 고열 증상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교 등교할 때 체크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거르지 못했고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다가 귀가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이 이게 다른 증상은 안 보이면서 설사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아, 그래요? 예,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지만 코로나19도 전형적인 특징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열이 나지도 않고 기침도 없는데 설사만 해. 네. 그래도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에어롤 형태로도 위로 뜨기도 해요. 이렇게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 그래, 바이러스가? 예, 예. 옛날에 홍콩에서 사스가 크게 집단 감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학교와 집 간에 이렇게 서로 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차라리 온오프 수업을 병행하는 거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대면 수업,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하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대면 수업을 하는 과정을 송출을 해서 집에서 듣는 학생들, 이걸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전원이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등교를 강행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의 등교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인천 같은 경우는 66곳의 고교가 등교를 중지시키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안성 같은 경우는 9곳 모두의 등교를 중지시킨 바 있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111명이 고열과 설사를 호소한 이 상황에서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김정희 교수님, 그러면
다행히 이런 증상이 없어서 등교를 하고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운이 좋아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설사나 고열 혹은 확진 판정이 안 나오거나 혹은 귀가 조치가 안 됐다. 언제 우리 학교도 이럴지 모른다. 라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학생 당사자 그리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협의하에서 그러니까 등교 수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생각합니다. 다 오늘부터 등교다 이렇게 못 받을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해오는 방식으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현재 수업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동의하에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본인 자식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위중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일단은 주면 그래서 등교 선택권이군요. 네, 그렇죠. 등교 선택권을 주면 그걸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협의하에 그러니까 온라인을 할 건지 아니면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방향도 또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제 시절 일종의 분명히 등교는 하되 걱정이 되는 부분 혹은 좀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주면 된다. 예, 그럼 저희 지금 학교도 그 온오프라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래서, 예, 약대.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등교 수업을 원하면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요. 여기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계속 착용하고 거리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대형 강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생이 나는 의심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그 학생 온라인 수업을 듣고요. 내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고 약간 의심 증상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또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채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어제 수그러들었던 이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다시 진입을 했는데 이태원발 확진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태원발 지금 확진 상황이 보면 어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 8명, 경기 8명, 서울 6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서울에 삼성병 관련돼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태원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파가 진행되는 양상이고요. 여기에 지금 어제 문제가 됐던 그 안양의 음식점, 그 일본식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 이태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직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하고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신천지는 비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을 때였고 지금은 상당히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은 거지 만약에 신천지보다 이태원발 전파가 먼저 일어났다 그러면 마치 신천지에서와 같은 상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동일 집단이라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역학조사를 하고 찾아내는 게 나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나름 용이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굉장히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제 2,000명 정도 신원 파악이 안 됐다라고 돼 있는데 수재 파악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수재 파악을 다 했느냐 이건 어디에서도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숨은 전파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발 이 감염자들이 계속 N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차, 4차, 5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지금 삼성병원처럼 그냥 감염원을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